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구에서 지구과학을 가장 쉽게 가르치는 진우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직권의 변동, 풀릉구조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리, 조사, 열점에 대해 배울 텐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풀릉구조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판구조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직권에서의 현상이 있었다. 첫 번째 그림, A판과 B판과 C판과 D판이 있는데 이들 사이에는 경계가 있고요. 이 경계에는 화산분포, 지진분포가 되겠습니다. 판의 경계에 화산이 있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판 내부에 화산이 발견된 거예요. 이 판 내부의 화산은 판 구조론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판의 경계 이동이었는데요. 이 그림을 살펴보면은 해령이 왼쪽으로 이동한 건데요. 판의 경계 이동은 판 구조론으로는 설명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다. 저번 시간 생성 속도보다 섭입 속도가 더 빠르면은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판 구조론은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했다. 두 번째로는 판의 이동을 멘틀 대류로만 설명을 했는데 멘틀 대류로만은 판의 이동을 설명하는 것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로부터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다는 점에 대해 배웠고요. 풀릉구조론에서 말하는 판 이동의 원동력은 첫 번째로 멘틀 상승부,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면서 양옆으로 밀어내는 힘. 두 번째로 해령은 높고 해군은 낮기 때문에 경사에 의해 미끄러지는 힘. 첫 번째, 무거운 판의 섭입에 의해 잡아당기는 힘.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면 해양판이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력적으로 무겁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뒤에가 딸려 들어와서 잡아당기는 힘.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연약권의 대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의 이송 속도를 비교해 봤는데요. 이 네 가지 힘들 중에 판에 작용하는 힘이 많을수록 빠른 속도를 가졌다.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워야 할 내용, 학습 목표 봅시다. 풀릉 구조론의 원리를 판 구조론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열점을 이용하여 판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구글 클래스룸에 주어진 과제를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거는 원리인데요. 풀릉 구조론의 원리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판 구조론과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일단 지구 내부 구조를 살펴보자면은 이 얇은 분야의 암석권, 연약권, 그리고 중간권, 외핵, 내핵. 이거는 지진파를 통해서 최신식 지구 내부 분류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곳에 보면 해령이 위치하고 해령을 중심으로 여기는 새로운 해양지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판 A와 판 B가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판 A와 판 B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두 판이 멀어지고 여기에 이제 판 C가 있다고 하면은 판 A가 이렇게 오고 판 C가 이렇게 오면은 A판이 무거워서 아래로 섭입한다. 이러한 판의 이동을 연약권에서의 대류로 설명했습니다. 이 얇은 연약권에서의 대류, 판의 이동을 설명한 게 판 구조론이 되겠고요. 그래서 영하권 내에서의 대류로 판의 이동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풀릉 구조론은 어떻냐 봅시다. 이제 똑같이 판 A와 판 B가 있고 판 C가 여기 있으면은 이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양옆으로 이동을 하고 이 판 C와 판 A는 만나겠죠. 만나게 돼서 판 A가 더 무겁기 때문에 내려가는데 그럼 걔 자꾸 내려가면은 이게 계속 쌓일 거 아닙니까 여기에. 쌓이면은 결국 이게 뚝 떨어져서 내려가고 어디까지 내려가냐? 외핵까지 내려갑니다. 외핵에서 이제 외핵도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는 높아지기 때문에 외핵에서 데워지고 이제 이게 또 이동해서 어느 시점에 달아오를 만큼 달아오른다면 뜨거운 풀림이 되어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상승을 해서 이 부분에 이제 판의 경계와 상관없이 어디가 될 수 있는 이런 화산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을 열점이라고 하고 이곳에
화산이 생기는 겁니다. 즉 멘틀 전체에서의 대류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판 구조론과 달리 각각의 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차가운 플룸이라고 하고, 하강하는 것을 차가운 플룸이라고 하고, 상승하는 것을 뜨거운 플룸이라고 하는데, 각각을 정의 내리자면 차가운 플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오래된 해양지각이 섭입함에 따라 쌓여서 하강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뜨거운 플룸 같은 경우에는 하강한 플룸이 외액에서 데워져서 뜨거워질 만큼 뜨거워져서 상승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플룸, 지구 내부에 있는 플룸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지진파 탐사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지진파 속도가 밀도와 관련이 있음을 이용하여 조사를 했어요. 즉 지진파 속도는 밀도와 비례한다는 경향성으로부터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이제 지진이 발생했어요. 진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지진은 모든 방향으로 에너지를 전파하죠.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지구 전체에 에너지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여기에 관측소 A와 관측소 B와 관측소 C가 있다면 이곳으로 오는 지진파 에너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곳으로 오는 지진파 에너지를 관측소에서 관측을 하여 이제 어느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냐, 이런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만약에 차가운 플룸이 이곳에 존재한다고 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지진이 발생했다고 치면은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지진파 에너지가 전달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이 찬플룸을 지나는 지진파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빠르게 도착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단 얘기는 이곳에는 차가운 플룸이 있고, 왜냐하면 지진파 속도는 밀도에 비례하니까 지진파 속도가 빨리 도착했다는 거는 지진파 속도가 빠르고 그만큼 밀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밀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고 온도는 낮다는 특징이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곳에 이제 뜨거운 플룸이 있다고 보면은 이곳에서 또 지진이 일어나면 지구 방사형으로 지구 전체에 에너지를 전파를 하고요. 지구 내부든 어디든 전파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 뜨거운 플룸을 지나서 오는 지진파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늦게 도착하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봤을 때 뜨거운 플룸의 특징은 고온이고 밀도가 낮다. 왜냐하면은 늦게 도착했다는 것은 밀도가 낮다는 얘기고 지진파 속도가 낮다는 얘기고 그만큼 밀도가 낮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룸의 특징을 지진파 탐사를 통해 알아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 세 번째로 볼 내용은 열점입니다. 열점의 정의를 살펴보자면은 뜨거운 플룸이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 아래 마그마가 생성되는 곳, 그리하여 그렇게 따지면 이곳이겠죠. 이곳이 열점이 되는 겁니다. 이곳이 열점이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판은 이동하고 열점은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판의 이동은 네 가지 중에서도 이 연약권에 의해 이동을 하고 그와 관계없이 뜨거운 플룸은 멘틀 가장 깊숙 외 근처에서 뜨거운 플룸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판의 이동과 관련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판이 이동하고 열점이 고정된 결과 화산 집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판은 이동하고 열점은 계속 이쪽에선 계속 마그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점점 판은 이동하고 마그마는 화산이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화산 집단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산 집단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에 보면은 3차원적으로 화산 집단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일단 먼저 가장 쉬운 거는 열점에서 멀어질수록 오래된 화산이라는 점. 왜냐하면 열점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1, 2, 3, 4, 5.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는 가장 멀리 있는 1번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위치로부터 판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다. 그 변화까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그림으로 또 한번 살펴봅시다.
보면은 화산의 나열을 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은 이 어떻게 이동했냐? 처음에는 이게 가장 오래됐으니까 판이 이쪽으로 이동했겠죠. 이쪽으로 이동하다가 첫 번째 이렇게 이동하다가 두 번째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화산이니까 이게 두 번째가 되겠죠. 즉 판의 이동을 살펴보자면은 요렇게 먼저 갔다가 요렇게 이동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2번 이렇게 해서 판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고, 만약에 변했다면 판의 이동 방향이 중간에 변했다면은 그 화산 나열된 그것을 정보로부터 이동 방향 및 그 이동 방향이 변했구나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산의 나이와 간격으로부터 이제 판의 속도를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히 판의 속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열점으로 판의 이동 속도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화산의 암석을 조사하다 보면은 이 나이를 알 수 있고, 즉 시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화산의 간격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거리를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거리를 알 수 있다면, 시간과 거리를 안다면은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판의 이동 속도를 가장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풀론 구조론에 대해 다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론 구조론의 원리, 판 구조론 같은 경우에는 연약권의 대류로 인해 판이 이동했다고 봤다면, 풀론 구조론 같은 경우에는 섭입대에서 차가운 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 차가운 것은 무겁기 때문에 뚝 떨어져서 맨틀 끝까지 내려와서 외핵에 도달하고, 그 외핵은 또 지구 내부로 갈수록 뜨겁기 때문에 외핵에서 뜨거워진 다음에 이동해서 데펴질 대로 데펴진 다음에 가벼워져서 상승해서 그것이 결국 열점을 만들고, 그리고 그 열점에서 열점은 고정돼 있고 판은 이동하기 때문에 화산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화산 집단을 만들더라. 그리하여 그런 화산 집단으로부터 우리는 판의 운동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특징을 살펴보면 열점에서 멀어질수록 오래된 것, 그리고 화산의 나열 상태, 그로부터 판이 어디로 이동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그리고 이동 방향을 바꿨다면은 그것이 화산 나열에서 표시가 나기 때문에 이동 방향의 변화까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화산의 암석을 조사하여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냐, 그런 나이들로부터 이동한 거리와 함께 조합을 해서 판의 이동 속도를 구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하여 이제 이것으로 오늘 수업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주어진 과제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꼭 해결해 보길 바랍니다. 꼭이요.